작년에 제가 다니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에서 한 670명 정도의 엄청난 인원을 뽑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이 중에 540명의 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돈을 받지 말고 일자리를 만든다고 조합원을 설득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문제는 현재 출퇴근 시간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강서구에서 도심 간의 대중교통이 확충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김도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금 부족하지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고려돼야 됩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향후와 부산시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기 착공이 가능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서분사건 낙동강의 교량이 지금 8개가 있는데요. 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료로 하거나 국가가 나서서 짓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최진 후보님 부산구치소 이전 문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진 후보께서 반대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강서 북부 대저동에는 이미 부산 교도소가 있습니다. 또한 그 근처에 소년심사 분리라는 교정시설도 존재하는데요. 두 교정시설 사이에 원예시험장 부지가 있고 이 세 교정시설을 고속도로 지금 보시는 대로 현재 위치가 이 부산교도소인데 이 고속도로 뒤편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훨씬 더 좋은 자리로 옮기는 것이죠. 알카트라즈처럼. 이 교정시설을 건립하면은 본래 있던 자리가 훨씬 더 또 발전하고 도와질 것 같습니다. 역세권 자리거든요. 실제로 그 거리상으로도 명지에서 주례구치소까지는 14km고 대저동에 있는 강동동까지는 21km이기 때문에 명지 주민들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부산교도소와 소년심사 분리원 자리를 옮겨서 강동동 북부 강서구 발전을 이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준희 후보께서 혹시 반대하시는 이유가 뭔지? 강서가 더 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혐오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알겠습니다. 합니다. 그 시간이 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산교도소가 이미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부산교도소를 확대 이전해서 통합교정시설 형태로 주례구치소의 기능을 하겠다는 것이지 주례구치소를 이전한다고 얘기한 건 아니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분 다 공약으로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그 바로 옆에 현재도 부산교도소와 소년심사분리원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없는 자리에 생겼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개발할 부지 바로 옆에는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지도에 보여드렸듯이 바로 옆자리에 부산교도소 바로 옆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신설된다는 게 맞지 않고요. 저는 우리 모르고 공약을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김도부 의원께서 추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약은 저희 그 진보신당 후보였던 우리 지하철의 박양수 전 후보께서 10년 전에 이미 내었었는데요. 그 중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상수도 우리 수도 시설이 지나가고 있어서 매우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계속해서 어려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아무튼 그것은 단순히 김도부 후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상수도 사업본부, 지하철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셨지만 그 시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어쨌든 부산교통공사에서 지하철도 있고 건설 사업과 관련된 장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쨌든 면밀히 추진되어서 주민들에게 편하게 될 수 있도록 저도 관여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실적으로 국내법상에서는 등록금 수익을 얻어서 외국의 본교에 학교들이 송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 학교들의 유치가 어려워서 지금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빨리 다른 사용 용도에 대해서 명지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에 실패했기 때문에요. 국제 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해외 기업 유치도 어려운 상황에 외국인들이 명지로 많이 온다는 것은 사실상 좀 맞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면 무료화해서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출발선상에 갖게 하고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들이 나오지 않게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 유치원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비율가 있습니다. 세종시는 94.3%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강서 지역은 35%입니다. 최소한 정부 목표치인 40%를 넘기도록 저는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치인 후보를 공천을 해놓고는 그 공천을 또 무마하고 다시 출마를 하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기득권, 우리 정치의 기득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청년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토론회를 보시고 있는 분들이 보시겠지만 이 토론회가 시간을 잘 분배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지만 양당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저를 패싱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정치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 저는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준 후보께서 경제 전문가를 자처하시면서 문제는 경제라고 하셨는데 저는 뭐 문재인
정부가 경제 대책을 잘하고 계시고 코로나 대응도 잘하고 계셔서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재 좀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정한 대응이 조금 느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두 개 다 잘하고 있는데 우리 최준 후보가 계속해서 문제는 경제라고 하시면서 공약집에도 규제 완화가 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세계은행에서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지수 세계 5위고 인적 자원 지수가 싱가포르에 이은 2위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규제 완화 속에서 다치거나 죽거나 일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녹산이나 이런 공단에도 많이 죽고 오늘 이틀 전에도 65세 노동자가 사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고무공장에서.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기존의 일자리에 가려야 하지 않고 공무원과 공공기관에만 취업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또 취업 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의 자살이 청년들의 사망 순위의 1위입니다. 저는 기업 살인법 같은 걸 도입해서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는 것들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 최준 후보 도입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유영 후보, 좋은 질문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유영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의 흐름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은 아닌데요. 저는 사실 IMF 때가 떠오를 정도로 정말 큰 경제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 부분 관련해서 법을 바꾸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김도우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공인입니다. 공인에게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가 되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거고요. N번만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저도 시간이 말씀 30초 되면 딱 끊겠습니다. 네. 네. 상호간의 토론을 거치면서 제가 그날 약속된 시간 드렸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통과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도덕성이 요구된다 하셨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국정농단을 하고 문제가 되고 이랬었는데 우리 김도우 의원께서는 당시에 탄핵을 반대하셨습니다. 어떤 공직자를 두고 이렇게 판단이 다른 분들이 정치를 하면서 있으시다는 건 저는 맞지 않다. 국민을 위해 대변할 때는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내로남불 없이 해야 되는데 우리 김도우 의원께서 지금 내로남불을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국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아무튼 힘내시길 응원드립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살기 위해서 자영업자들이 망하지 않게 해서 임대료를 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의에 기대어서 위기를 넘기면 국가의 존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국가가 나서서 저는 임대료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출금 이자를 돌려막는 수준밖에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월 100만 원 이상의 임대료 지원이 좀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기업들에게는 100조가 넘는 자금을 지원하면서 기업이 망하지 않도록 하면서 왜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멈춰야 됩니까? IMF 때도 엄청난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소상공인도 작은 기업 아닙니까? 저는 작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대기업에는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소상공인의 지원을 주저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들었던 가장 많은 말이 그놈이 그놈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제 정치에 처음 나왔습니다. 앞선 정치인들이 얼마나 잘못했길래 그놈이 그놈이란 말을 제가 들어야 합니까? 20대 국회는 촛불 이후에 계속해서 정쟁을 일삼으면서 국민을 짜증나게 하고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정치 혐오를 깨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40대 기술원 이런 거 정치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김도우 후보가 처음 출마했을 때 슬로건입니다. 이제 제가 40대입니다. 젊은 정치인 이용에게 맡겨주실 때가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의 열망을 담은 새로운 국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꿨던 사람들이 우리 부산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북강서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아마 지방선거를 그치면서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을 겁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선택, 이용에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저 이용이 정치 혐오를 깨고 여러분들에게 짜증나는 국회가 아닌 국민을 웃게 만드는 정치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